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을 모시고 이 워싱턴 DC의 정치 문제를 이 진보적인 민주당 입장에서 해석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말입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칼럼을 통해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 다음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재선을 도전을 포기하라, 이러한 이제 내용의 이 칼럼을 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해당 칼럼 리스트는 민주당 소속일지어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별로 바라지 않고 있는 그 유권자 중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많은 성과를 이루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도 내려오는 추세로 바뀌면서 이제 안정권에 좀 들어서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네. 하지만 이제 나이와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팩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시 리매치가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포기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내년이 마지막이다라고 선언을 한다면 아마 민주당 내에서 큰 내분이 일어날 그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인컴번트고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자리의 리스펙트로 지금 다른 그 대선 후보들이 이제 뛰어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케빈 뉴섬, 우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은퇴 선언을 하시면 케빈 뉴섬 주지사 플러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그거 외에도 그 여러 주지사와 연방 의원들이 이제 도전에 나가면 큰 내분으로, 특히 이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높은 지지율을 받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시 리매치가 되면 승산이 있고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그 바이든 대통령의 도전을 좀 존중을 하고 좀 인내심을 갖자라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바이든과 트럼프가 맞붙었을 때 바이든 지금 대통령이 이길 승산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증거나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 말고요. 여론조사는 그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론조사는 거의 50대 50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그리고 사실 최근의 여론조사 중에서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공화당 소속 전 유엔 대사와 이제 붙게 되면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들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리매치를 하면 50대 50 또는 52에서 48, 이래서 물론 초박빙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금 더 어드밴티지가 있다라는 것이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50대 50의 여론조사는 이제 전국적인 조사고, 사실 가장 중요한 이제 경합주. 네, 미국의 대통령은 인기 투표가 아니라 이제 선거인단 시스템으로 이제 주마다 확보하고 있는 그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서 대통령을 이제 선택하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캘리포니아 이런 뉴욕 이런 주보다는 조지아주나 네바다주, 펜실베니아 이런 데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에서 그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은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바이든과 트럼프와 리매치가 된다 그러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 민주당으로서는 그 리매치에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지금의 뭐 여러 이제 다른 공화당 후보도 있지만 뭐 큰 지금 그 브레이크아웃 스타나 아니면 그 여론조사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을 한 번 더 이제 지지해도 괜찮다라는 그 여론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이 워싱턴 정가의 가장 큰 뉴스는 바로 어제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민주당으로서는요 지금 한 목소리로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네. 일단 맥카시 연방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이제 일부 공화당 지도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사업에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큰 이익을 챙겨왔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한 보도가 계속 하지만 이 해당 이슈에 대해 이제 그 공화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뭐 여러 수사기관들이 지금 오랫동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정확한 뭐 스모킹 건이나 아니면 또 불법 행위가 뭐 포착되지는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시기에서 연방 하원에서 탄핵 조사를 시작한다는 이것은 정말 뭐 대통령이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탄핵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이제 꼼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뭐 물론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 탄핵이라는 조치는 매우 이제 정치적으로 리스크도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리 이제 탄핵 조사에 시작했다곤 해도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압도적으로 100% 탄핵에 찬성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부 특히 이제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 좀 많은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100%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기적적으로 하원을 통과를 해서 상원으로 간다고 해도 상원에서는 오히려 초당적으로 이 탄핵 안건을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쇼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요. 대통령 탄핵 조사 발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탄핵 조사가 다음 대선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되는 걸까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이 탄핵 안건이 매우 정치적인 리스크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로이터 통신과 입소시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42%로 올라 지난 3월 이후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일단 이 미국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 1998년 이제 그 당시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고요. 네. 중간 선거가 이제 몇 주 앞두면서 그 당시에 이제 루인스키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루인스키 스캔들로 인해 그 당시 이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제 공화당 소속 이제 뉴트 깅그리치 하원 의장이 이제 탄핵 안건을 이제 하원에서 통과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상원에서 이제 통과하지 못해서 결국 이제 탄핵 안건이 이제 페일되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1998년 당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더 큰 압승을 해서 그 의원 숫자를 늘린다는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런 정치적인 탄핵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1998년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은 참패를 했고요. 그래서 뉴트 깅그리치 그 당시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이 그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물론 이 탄핵 안건을 통해서 만약에 진정한 뭐 스모킹 건이나 뭐 불법 행위가 이제 포착이 되면 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하지만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공화당에게는 큰 리스크 또는 내년에 대선에 있을 때 조 바이든 재선 성공과 또는 다수당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전 연방 하원 의장이 또 내년도 총선에 다시 출마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또 한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의견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한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서면서 민주당의 리더십과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뚜렷하게 이렇게 반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대한 리스펙트와 감사함은 있습니다. 고마움은 있는데 반대로 또 나이도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이제 차세대들에게 좀 넘겨줘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많은데 이번에 이제 재선에 한 번 더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어요. 네. 저는 왠지 한 번 더 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입한다고는 했지만 과연 2년을 더 다 채울 수 있을까? 오히려 1년 하고 사임을 하고 다른 분에게 물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공화당으로서는 이제 반깁니다. 왜냐하면 낸시 펠로시라고 하면 공화당 유권자들을 이제 자극시키는 그러한 캠페인에 돌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화당에서는 반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나 고령에 지금 이 대통령 재선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나갔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본인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나이 연세가 있으시지만 훨씬 더 뚜렷하고 그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도 이제 결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